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인성이에요. 인성 뭐예요? 착하니 안 착하니가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 인성평가는 왜 도입을 했냐면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실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실제 능력으로서의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 어렵죠?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의 활동과는 많이 달라요. 협력 과제도 많이 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 능력. 이 중에서도 특히 이 협업 능력과 나눔과 배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과제를 하는데 조장이에요. 조장인데 학생들 그 조원들과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다른 생각 때문에 싸웠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나는 조장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서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것들이 생활 기록부에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볼까요? 여기 나오죠?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결국에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항상 모든 나의 행동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고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과제를 할 때 주제를 정해서 과제를 한다. 그럴 경우에 내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왜 내가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리더십 같은 경우도 반장, 부반장. 꼭 반장, 부반장이, 왜냐면 반장, 부반장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반장이 되진 않았지만 후보에서 그러니까 반장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난 리더십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 리더십은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피구 대회를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애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어. 그것도 결국에는 리더십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 항상 꼭 반장, 부반장만 리더십이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겠죠. 그죠? 반장, 부반장, 학생 등을 한다면. 하지만 그것이 꼭 안 되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나는 경영학과만 갈 거니까 경제 동아리만 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죠. 4차 혁명 시대 맞나요? 거기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건 융합이에요. 융합.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거니까 사회 과목만 공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수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과학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회 경영이라는 쪽으로 연관시켜 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된다면 궁금한 점은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이냐? 교과 전형은 사실 아까 여러분도 봤겠지만 결국에는 성적이 최우선이겠죠, 그죠? 하지만 종합 전형은 많이 달랐어요, 그죠? 아까 총 4가지
평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수업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죠? 적극성, 발표, 토론, 실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그런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등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업 시간 때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주제 탐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관심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하면 되고, 동아리도 그냥 나는 이렇게 이게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뭐 동아리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뭐냐?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선생님이 나이가 어정쩡해요. 나이가 많지도 않고요. 젊지도 않고.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들을 때는 잘 알아요. 하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은 그게 기억이 안 남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기억이 뭐냐? 들었을 때는 저 선생님 말이 뭔지 아니까 난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힘 스스로 답지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든지, 뭐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선생님은 이 두 가지는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인터넷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야간 자율학습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물론 이게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조건 해라고는 얘기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혹시 선배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이 야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과연 3학년 때 성적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0명이 야자 열심히 했더만 성적 많이 올랐어 라고 얘기할 거라고 선생님은 자신을 합니다. 다음 엄청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쌤이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독서 파트예요.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독서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학과학 열심히 하는 거? 그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과학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기계공학과 관련된 책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기계공학에 대한 그 관련 직업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면 교수님들이 봤을 때 얘는 제한된 그 환경 내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 엄청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계속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점수를 따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한
한 가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게 한다면 작년에 쌤 반의 3학년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봉사단체에서 매년 100시간씩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말마다 방학 때 계속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대학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봉사활동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출결관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종합전형에서 무단결석이 3일 이상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학생은 왜 무단결석이 3일 이상이지?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근데 무단결석의 이유는 없어요. 결국엔 나태함이죠, 나태함.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럼 병결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유로 못 왔어. 뭐 인정결석 이게 있지만 결국에는 무단결석은 자기가 뭐죠? 나태함인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출결 관리 엄청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및 학급 규칙 안 지키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3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위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동들, 독서,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인생이에요. 선생님들이 뭘 해라라고 말 못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인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랬는데, 요것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내 수상 경력이 아마 한 개로 이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도 학년당 한 개.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가 나는 학교에서 하는 정규 동아리 말고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많이 하는 친구 5개씩 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한 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생기부 선생님이 아마 개학을 하고 나면 얘기를 해줘.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의 선배가 작년에 진학했던 대학 현황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선생님 저 서여고 걸려서 울었어요. 다른 모 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신입생 수가 좀 한 작은 편이에요.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우리 서여자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이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 다 3학년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말 서여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1학년 때부터 진짜로 열심히 한다면 선배들이 갔던 대학 진학 현황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진학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지금까지 쌤이 물론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그거는 영상으로 남기기엔 좀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의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있어요.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 모든 것들을 뭐 다른 곳에 유포를 한다면 큰일 나요. 자, 지금까지 한 50분 정도, 1시간 거의 수업만큼 다 했는데 듣는다고 고생을 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계약해서 물어봐도 되고, 또는 뭐 그 선생님 전화번호가 아마 부모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해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저는 1학년 강원석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